흘러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 네, 지금 경찰의 마음이 딱 이렇겠죠.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자, 바로 유병헌 씨의 행적과 관련된 소식을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유병헌 씨가 오늘 검찰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어떤 외국을 향해서 나 그 나라에 망명하고 싶다. 그러니 날 받아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분 잡기 위해서요. 대한민국 경찰이 13만 명인데 그중에 5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Only you를 위해 5만 명이 투입된 상황인데 쉽지 않나 봅니다. 자, 저희가 단독보다 먼저 하나 시작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뉴스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이요. 유병헌 씨가 순천, 전남 순천의 한 별장에서 도주한 뒤에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순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밝혀졌습니다. 유병헌 씨가 갖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남의 전화, 차명전화, 대포폰에서 순천의 한 마을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 해당 마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준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도피 중인 유병헌 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휴대폰, 즉 대포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순천 송치제의 한 별장에서 도망친 뒤 인근 마을에 이 대포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최근 해당 마을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이 마을에 유 씨를 도와주는 구원파 신도가 있거나 유 씨가 해당 마을로 전화를 건 뒤 직접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며칠째 왔다 갔다 하지요, 맨날. 이제 저한테 이제 혹시 정보 물어보고 뭐 이제. 검찰과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이며 검문 검색을 강화했지만 아직 유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송치제 별장 급습 당시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몰고 도망친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찍은 도로 CCTV에 유 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 씨가 순천에서 처음부터 혼자 도주했거나 유 씨를 순천 인근에 내려준 뒤 전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유병헌 씨 도주극이 순천에서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 통에 걸려온 전화 때문에 경찰은 단서를 잡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과연 이번 대포폰 전화, 과연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도 얼마 후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검찰이 발표한 것 가운데 또 유병헌 씨 일가로부터 귀중품, 비싼 자동차와 그림을 압수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그 유병헌 씨가 사는 서울 염곡동 자택을 방문을 해서 그 유대균 씨의 서울 염곡동 자택을 방문을 해서 외제 차량 4대와 미술품 16점을 압수해서 지금 인천지검에 보관 중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차, 벤츠군요. 예. 이런 걸 압수했다 그 얘기네요. 예, 벤츠 2대하고 네. 디스커버리 1대, 그다음에 쉐보레 익스프레스 벤이라는 차 1대, 그렇게 해서 네. 모두 4대인데 모두 외제차였습니다. 그 검찰이 이렇게 압수에 나선 이유는 네. 돈줄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즉, 그 유대균, 유병헌 부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 재산 환수 과정을 통해서 그 양공 작전을 펼치겠다는 건데, 이를 통해서 금수원에 있는 구원파 신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경찰과 검찰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나온 사람이 김엄마라는 여성이잖아요. 58세 여성 김엄마로 불리는 이 구원파 여신도 체포영장 발부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 여신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병헌 씨가 순천으로 도피를 하고 다시 어디로 갔는지 행적은 지금 모르지만 그 도피 행각을 벌여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8살이고요. 네. 그 어머니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이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요. 실명도 쓰고 몇 년생, 주민등록번호 다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공개됐습니까?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파에서도 알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금수원 내에서 굉장히 고요함은 흐르고 있지만 네. 그 폭풍 전야라는 네.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엄마. 자, 저희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구원파의 대변인이죠. 이태종 씨를 제가 오후에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김엄마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왜 엄마라고 부르냐? 자매,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게 보통 기독교계의 관행 아니냐 물었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김엄마에 대해서 이태종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족적인 공동체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공식적인 호칭은 뭐 김자매님 아니면 이형제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뭐 식당 김어머니 아니면 식당 김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친감의 표시죠.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게 이제 안에서 서로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가 김엄마야? 아, 나도 김엄마인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김엄마가 도대체 어떤 김엄마를 말하는 거냐? 앞에 나서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일을 주도하는 일은 거의 이제 좀 거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 이렇게 나서서 뭐 도피를 주도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상상이 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체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요. 지금 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어디에서 누구랑 같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뭐 심정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나오면 모든 독박을 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는 거니까 좀 천천히 잡히더라도 좀 천천히 잡히고. 네, 잡히더라도 좀 천천히 잡혔으면 좋겠다. 지금 잡히면 다 독박을 쓴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 김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엄마에 대해서 그 구원파 신도들이 계속 그렇지만 유병헌 씨도 구원파와의 교주도 아니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김엄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도 파악을 못하고 자기네들도 네.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파가 그 유병헌이나 김엄마나 어떤 주도적인 세력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과 경찰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이태종 대변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고요. 자, 지금 저희가 앞서 제목을 통해 소개해드린 것은 망명 얘기였잖아요. 자, 유병헌 씨가 망명을 시도하려다가 거부당했다. 오늘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그리고요, 유병헌 씨 핵심 측근들이 속속 지금 경기 안성의 금수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금수원 재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검찰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네, 검찰은 유병헌 씨가 지난주 다른 사람을 통해 한국 주재 한 외국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대사관은 유 씨는 단순 형사범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는 어떤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윤상 기자, 이게 어느 나라인지는 검찰이 설명 안 했죠? 네, 법무부와 검찰은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유병헌 씨가 현재 금수원으로 다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 순천에서 대포폰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거기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도 두고 있고 다시 안성으로 갔을 가능성, 그것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검찰은 유병헌 씨가 전남 순천이나 인근 지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면서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다시 숨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피를 총괄하는 김엄마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 등 유 씨의 핵심 측근들이 속속 금수원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금수원으로의 재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수원 인근에서 차 트렁크는 물론 차량 내부까지 면밀히 검문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 사이에는 금수원으로 집결하라는 메시지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수원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과 검찰의 추적 노력을 보면요. 일단 유병헌 씨 일가를 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 환수도 시도한다는 건데요. 자, 돈줄을 좀 쥐어서 압박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떤 겁니까? 네, 어제 검찰은 서울 염곡동의 대균 씨 자택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 4대와 그림 16점을 압수했습니다. 압수한 차량은 벤츠 2대와 디스커버리, 쉐보레 익스프레스 벤 1대씩입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 관련 재산은 철저히 추징해 부정재산은 한 푼 남김없이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미술품과 차량이 유씨 일가 소유로 확인될 경우 모두 추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이제 검찰이 유병헌 씨 잡기 위해서 이렇게 총력전을 벌이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 경찰 인력이 네. 10만 명입니다. 네. 그 의견까지 하면 13만 명이죠. 네. 그 반 정도를 네. 그 유병헌, 유대균 일가를 쫓는데 투입을 하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 순천에서 유병헌 씨가 숨어 있었던 별장에 검찰이 5월 25일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별장 뒤에는 산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검거작전 매뉴얼 같으면 그 산이 있을 경우에 병력을 배치를 합니다. 기동대든 형사팀이든. 그래서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만일의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피한다든가 도주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막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진이 걸리고 현상금도 높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이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특진, 현상금 이런 것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다 잡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서로 간에 욕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은 오늘 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검거 전담 TF팀을 만들어서 60명 인원의 TF팀을 만들어서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TF팀을 만들었고요. 그 특진 인원을 3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3명으로 늘린다는 그 말의 의미는 네. 서로 그 경쟁보다는 빨리 잡아야 한다. 네.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뒤늦게 협조하는 것, 그동안은 내부에 누군가 첩자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보 노출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공유가 잘 안 되는 듯 설명하다가 오늘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공조라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놓고도 손발이 잘 안 맞는다. 국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